식약처장님, 예. 고생하십니다. 근데 검찰이나 경찰이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몰수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예. 또한 시도지사는 그 몰수 마약류의 인수 및 처분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해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얼마 안 됐어요. 만약 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이 15,000명이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으시고 개선점을 꼭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약, 향정, 신정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통칭하는데요. 지난해 총 3,180건이 몰수되고 이 중 3,120건이 폐기되었고 60건은 분양됐습니다. 총량은 567kg, 10만 8,337주, 1만 151정, 3,730개에 이릅니다. 엄청나죠? 분양은 마약 탐지견 훈련용으로 수사기관이나 세관에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몰수 마약류 처분 대장이 아주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몰수 마약류 처분 대장, 이 정확한 명칭은 몰수 마약류 처분 폐기 및 분양 대장인데요. 몰수 마약류 내역하고 처분 내역 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돼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각 지자체 처분 대장을 일일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련 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인수 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분 일자, 그다음에 처분 수량, 폐기 장소, 폐기 방법 이런 것들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이제 정말 문제가 있긴 합니다. 심지어 폐기자가 누군지, 누가 폐기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처분 대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폐기자, 입회자, 인수자, 확인자 성명과 직인이 없는 것도 태반이고요. 폐기 장소 경우에도 대부분 자치단체의 소각시설을 이용했지만 보건소 내에 자체 폐기되는 것에서 보건소 내에 주차장에서 폐기한 데도 있었다니까요. 네. 관리 상태가 공무원이 어떤 다른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은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 말에 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예. 네. 혹시 그 박정배 부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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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님, 부산지방식약청은 부산, 울산, 경남을 관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보면 지방식약청장은 시도지사의 몰수 마약류 보관 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장들은 지도 감독에 대해서 아주 손을 떼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시죠. 좀 잘 안 보이시죠? 저 화면은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이 잘 된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경상남도청에서 작성하는 몰수 마약류 처분 대장입니다. 여기 앞에는 보이죠? 처장님? 예, 예. 예, 저는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예. 규정에서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서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련 번호, 피의자, 폐기 장소, 폐기자 및 입회자란이 아예 없습니다. 담당자들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100건 중 99건이 날인이 없습니다. 청장님, 부산청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청 관할구역을 예를 들었지만요. 대다수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약류 종류가 다른 만큼 해당 마약류 단위도 제각각이에요. 대장에 사용된 단위를 보면요. 그램, 주, 개, 병, 통, 정, 리터, 개비, 그루, 앰플, 포, 매, 점 등 너무 다양해서 집계를 내기도 어려웠어요. 처장님, 예. 몰수 마약이 규정에 따라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가 규정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청장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에 나서야 됩니다. 마약을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청장님? 처장님? 안 되겠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야겠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그 몰수 마약류 처분대장을 표준화해서 각 네. 지자체마다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폐기할 때는 입회자가 참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폐기할 때 하겠습니다. 입회자를 몇 명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은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들이 규정이 나와 검토해서 있습니다. 예, 식약처에 나와 있어요. 규정이 2명 이상 관계 공무원이 2명 이상 그 같이 참여를 하게 돼 가지고 있는데요. 혼자 하고요. 이게 어디다가 소각을 해야 되죠? 소각을 할 때는 어디다 소각을 해야 됩니까? 소각할 때? 어디다가 해야 되죠? 보건소 주차장에다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소각장에다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 예. 그 다음에 보건위생에 이해 발생이 없는 그런 염려가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명 이상 공무원이,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가서 폐기하고, 누가 폐기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마약을. 엄청난 거예요. 사법기관하고 또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합리적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처장님은 답변을 믿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시를 끌지 마시고 서면으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있어서 다시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의는 처장님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기초수액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126개입니다. 이 중에 14개 의약품은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항생제처럼 농도가 높은 의약품은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WHO 필수의약품 목록에서도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만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는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국가 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수액제를 의료기관에 90% 이상 공급하는 국내 3사의 상황을 보면은 평상시에도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고 있어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의 운송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병원들이 충분한 그 기초수액제를 비축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값이 싼 데다가
부피가 커서요. 의료기관이 장기간 보관을 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예. 지도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